이번 시간은 면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세 대상이죠.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면세는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친숙하면 면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서민이죠. 여러분들도 서민이니까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많이 와닿는 거, 전철을 탄다든가 시내버스를 탄다, 시외버스를 탄다 이러면 부가세를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과세 사업자에는 과세하고 영세율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과세 표준의 10%. 근데 영세율은 0%를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결국 면세 정도는 여기는 과세는 면세가 아예 없죠. 근데 이것은 완전 면세가 되는 겁니다. 영세율은. 즉 과세 표준은 0이고 매입세까지 공제해 주죠. 그리고 거래 증빙 서류 발급은 우리 과세일 때는 세액계산서, 그리고 영세율일 경우는 영세율 세액계산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즉 국내 수출, 간접 수출 제가 얘기했죠.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 부가세를 제로로 한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안 해줘요. 세액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따라서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근데 영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곱하기 제로니까 똑같이 매출세액 제로예요. 근데 매입세액, 세액에서 수치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중요한 거죠. 결국 대상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의 미가공 식료품,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수입산까지 불문으로 다 면세가 된다 이겁니다. 미가공 식료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 고추, 배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생산된 비식용, 즉 먹을 수 없는 농산물 등도 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용하고 비식용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 생산하면 다 면세예요. 근데 해외 수입일 경우에 먹는 거는 면세예요. 근데 먹지 못하는 것은 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즉 나무 같은 거 국내에서 생산했어요. 그러면 면세가 되죠. 근데 나무를 수입해왔어요. 이럴 때는 과세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이것도 면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생수 500cc 2리터 이렇게 생수 사갖고 우리 먹고 있죠.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연탄 아시겠죠?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연탄집 가서 구워 먹죠. 이 연탄은 과거에는 서민들의 난방용품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면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면세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탄 같은 경우요, 지방에는 아직도 연탄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연탄 있죠?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탄은 해외 수입하기 때문에 과세다. 갈탄은 조개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개탄. 그리고 착화탄은 불을 지필 때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착화탄, 결국 이것도 우리 놀러 다니면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착화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이것은 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면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객 운송 영역, 서민들하고 친숙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고속버스 등은 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전세버스, 그리고 고속철도, KTX 얘기하는 거죠. 택시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 고속버스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 있죠? 이것은 부가세 10%를 과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임대 용역 있죠? 주택의 임대 용역, 여기에 부수토지 포함해 갖고 빌려주는 겁니다. 주택을 빌려줘 갖고 월세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면적을 불문하고 면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국민 후생 용역 보시면 대표적인 게 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보건 용역하고 혈액 같은 거 면세입니다. 그리고 장의 용역, 이것은 장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면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약사가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 즉 의사가 조제하는 의약품은 면세예요. 근데 약사가 판매하는 약국에 진열되어 있는 약이 있죠. 그것을 직접 판매하면 과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했어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면세가 되겠죠. 그리고 수의사들의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요새는 출산율이 아주 낮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러한 산후조리원은 정책 목적상 면세로 적용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용역, 대표적인 게 학원이죠. 허가된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운전면허학원은 과세가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화 관련 재화 용역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도서예요. 책 면세, 신문도 면세, 잡지도 면세. 근데 그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과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예술 창작품하고 비직업 운동 경기, 즉 아마추어 경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는 면세가 아니겠죠.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등의 입장, 이것도 다 면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부가세 구성 요소로서 금융, 보험, 용역, 즉 금융회사면 은행하고 보험회사, 증권회사 다 면세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빌려줬어요.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거. 이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다. 그리고 인적 용역도 원칙적으로 면세예요.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해갖고 급여를 받았어요. 이것을 면세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공인회사, 세무사 등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용역은 과세가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에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즉 아파트 32평, 33평 여기까지가 주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했을 경우에 면세가 된다는 거. 당연히 토지도 면세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도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과에 대해서는 토지는 면세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는 용역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임대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택하고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 그래서 제가 면적을 불문하고 주택의 임대는 면세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보시면 우표, 인지, 증지, 복권 이런 거 다 면세입니다. 근데 수인용 우표 있죠? 그러니까 100년 된 우표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수인용 우표죠. 이것은 과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다 면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과세라고 하면 국가도 또 신고해야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면세로 적용했어요. 그리고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리고 면세에
대해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고 그랬죠. 1억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제한, 잔금은 1개월에 주기로 하고 전자 계산서를 수취하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러겠죠. 결국 차변의 토지 1억 원이고 선급금 있던 거 1,000만 원 제거시키고, 그리고 외상을 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원용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 미가공 식료품이 되는 거죠. 공가액 200만 원을 외상으로 기입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차변에 부가세가 없는 거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그랬죠. 미주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영업팀장 주식회사 1000개의 모친 회갑잔치를 축하하고자 꽃집에서 난을 주문시켰다. 난, 이것은 면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계산서 공가액 30만 원을 발급받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다. 이것은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대비는 2024년서부터 업무 추진비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세법은 변경되지만 회계는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나 업무 추진비나 같은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한상으로부터 본사의 임차료에 대해서 전자세계서를 수취하고, 결국 임차료는 과세니까 세계서를 발급한 거예요. 근데 수도요금은 면세죠. 수도업물. 그러니까 계산서를 수취한 겁니다. 그리고 당좌서표를 각각 발행해 주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는 차변의 임차료 400만 원하고 부가세 대금 얼마? 4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따라서 수도광열비 차변에 이렇게 처리하시고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하고 영세율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면세는 매출세 없어요. 그렇죠? 결국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입세, 세계세를 수취하더라도 환급되지 않아요. 근데 영세율은 매출세액 제로죠. 그리고 매입세액에서 전에 환급받기 때문에 면세 정도를 보시면 좋은 게 완전 면세인 영세율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면세는 부분 면세예요. 따라서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보면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품이죠.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는 외화 획득 제한 용익의 공급에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자 여부는 면세는 법인세법 또는 개인일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취지 보시면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라고 표현하죠. 김밥 3,300원은 부가세 포함이라고 가정하면 300원을 부담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300원이 큰 돈일 수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아주 사소한 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한테 세부담이 더 많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서민들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 차원의 목적으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출 산업 지원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면세의 핵심 이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역신성 완화.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데 징수 없고 매입세액을 미환급하기 때문에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라고 하죠. 그리고 대상은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면세보다 더 좋은 제도가 영세율이죠.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더라도 3년간 재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교재에 없지만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하고 재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